이제 그 인공지능 교육 저희 학과에서 저희 학교가 하는 학교가 인공지능 가서 이제 좀 이렇게 신입생 입학 전 학생부터 신입생하고 연결되는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거기서 전반적으로 다 조사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그 대학에서 얼마만큼 인공지능 교육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조사하기 위해서 우선 현재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인공지능 수업이 2020 6차 교육과정인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래서 인공지능 수업이 이제 그거 의무 수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사실은 애들이 배우고 들어오느냐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조사를 해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빨간색을 쳐놓은 거는 초등학생인데 일단 통계 수치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가 학습 목표로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5, 6학년 같은 경우는 문자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의사결정 나무라는 것까지 애들이 터치를 하는 거죠,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K민지 알고리즘이라든지 신체 신경학 강화학습이라는 인공지능 학습을 마지막 단계까지도 학생들이 건드려준다는 거예요, 교과 과정에서.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보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도구, 인공지능 학습 도구를 무엇을 사용하느냐를 조사를 했더니 이제 오토드로 티처블 머신러닝 프로 키즈까지는 이제 구글에서 만든 사이트인데 코딩하지 않고 체험형입니다. 그렇지만 그 데이터를 모으고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다음에 예측하는 것까지 잘 나와 있는 그런 구글 사이트거든요. 여기까지가 초중 고등학교가 다 하고, 심지어는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여기 뒤에 에듀 AI라고 AI 에듀 처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이 티처블 머신러닝 프로 키즈랑 비슷한 형식으로 들어있습니다. 요거를 만들어주는데 여기서 심지어는 이제 지도학습, 디지털 강화 학습, 그다음 데이터 학습 때 정형 데이터의 모델 성능 평가표까지 고등학생들은 다 다뤄준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심지어는 이제 판다스까지 학생들이 고등학교 정규 교육 과정으로 뒤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인공지능 학습을 고등학교가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이 생각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어느 수준부터 시작해야지만 학생들이 지겨워하지 않는 인공지능 학습이 될 것이냐가 제 이번 연구의 목표였습니다. 인정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교과 이제 단원, 금성 출판사 걸 좀 가져와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을 하면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학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배우느냐 하면 심지어는 이제 상관관계까지, 그리고 뭐 친족화되는 의사결정을 위해 친족화되는 함수까지도 다 배우고, 이제 통계, 심지어는 이제 베이지 정리까지도 배운다는 얘기죠, 확률에. 그래서 학생들이 수학까지,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학 단원도 생각보다는 수준 높게 배우고 있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배워왔기 때문에 현재 이제 저희 대학에서는 입학 전 AI에서 5주 과정이 있고, 신입생들에 대한 15주차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교양이고, 나머지 이제 전공에서 흡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우리 학교에 이제 AI, 입학 전 AI, 입학하기 전 신입생들이 2월달에 실시하는 그 내용은 퀵드로우 티처럴 머신하고 이제 머신러닝 포 키즈에서 방금 앞에서 배웠던 여기 오토드로우 이거랑 티처럴 머신에서 구글에서 하는 폼도 입학 신입생 입학 전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대학에서는 얘를 실제적으로 스크래치라는 그 블록 코딩을 통해서 게임화하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발전되게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4주차, 5주차로서는 이제 대학의 약간 특성을 반영해서 오렌지 3라고 해서 직접 인공지능 학습을 할 수 있는 노 코딩의 학습 그 플랫폼 오픈 소스가 있거든요. 그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영상 처리해가지고 암진단하고 평가 분석하는 거를 5주차에서 아주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이걸 봤을 때 1, 2, 3주차 정도는 고등학교 과정하고 겹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내년부터는 조금 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쪽 부분보다는 조금 더
해서 오렌지를 더 간다든지 아니면 챗GPT를 활용하는 내용을 좀 간다든지 해서 이쪽 부분은 조금 수준을 높이거나 다른 도구를 사용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신입생 대상, 이제 이 입학 전학생의 이제 신입생 대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요즘은 이제 생성형 AI가 지금 보편화되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7주제 중간고사까지 진행되고 있고 이제 8주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오렌지 3를 좀 더 본격적으로 좀 더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클래스파이 한다든지 이렇게 예측 모델을 만들고 뭐 그룹 나누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비교과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비교과는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신입생 비교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를 활용해서 실제로 영상 분석을 좀 해보는 거. 이거에서 이제 그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학생들하고 그 엔비디아 인공지능 초기 학습 과정에 대해서 이제 수료증을 다 받았거든요. 이제 이런 비교과를 연결시켜주니까 1학년 때 AI를 배우고 그 연결해서 엔비디아를 실제로 영상 분석을 하는 비교과를 진행하다 보니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흥미를 많이 갖게 됐거든요. 이런 학생들이 이제 제가 이거 떼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런 학생들이 이제 3학년을 올라가면 실제적으로 텐서라든지 여기 보시면은 네, 이래서 이제 3학년들이 이제 실제로 이런 학생들이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3학년 같은 경우 인공지능 텐서플로 자격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니 학생들이 이제 입학전 대상 인공지능 교육과정의 소중도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전과 없이 이제 입학전 수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 만족도도 높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모두 온라인 동영상으로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입학 전에 이미 자유롭게 해서 학점도 1학점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입생 대상 AI 같은 경우에는 코딩 없이 AI를 경험할 수 있게끔 교육과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오렌지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오렌지 3 같은 경우에 좀 좋은 학습 도구를 사용해서 학생들한테 정형 데이터 분석하고 비정형 데이터 분석까지 할 수 있는 거를 코딩 없이 경험할 수 있게 운영을 하였고, 비교과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그 엔비디아 간단하지만 수료증을 받음으로써 자신감을 많이 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검증 치료가 나왔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학과에서는 이게 3학년 인공지능 응용 과목과 연결돼서 텐서플로 자격증까지 다 획득할 수 있는 이렇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네. 끝나는가요? 네. 혹시 질문 없으실까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챗GPT에서 AI 코딩 프로그램을 짜려면 프로그램을 짜려면 파이썬으로 짜려면 만약에 애들이 정말 요즘 애들은 정말 하는 것도 싫어하고 하는데 이 과정을 스킵하고 바로 그냥 챗GPT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수업을 할 때와 하는 게 이거는 효과입니다. 나중에 교육의 효과라든 나중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좀 이런 구글이나 이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파이썬을 통해서 직접 자기가 짜서 AI를 체험하는 거하고 어떤 나중에 결과가 초래되고 또 지금 학생들이 과연 자기가 직접 짜는 걸 선호할까요? 그게 점점 프로그래머도 없어지는 세상에 온다는 건데 그런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저 굉장히 잘 짜주거든요. 저도 지금 프로그램 할 때 AI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파이썬 수업을 합니다. 파이썬 수업을 하는데 제가 가르쳐준 것을 그대로 따라오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뒤에 앉아서 내가 뭐 짜라면 챗GPT로 쫙 짜가지고 온단 말이죠. 근데 그 학생은 결국은 하나도 못 짜는 이유가 뭐냐면 교육과정을 그대로 밟아온 학생들은 이게 앞에 배운 거를 활용해서 그 다음 2차시, 3차시를 해서 자기가 조금씩 알아가는 게 쌓이잖아요. 근데 챗GPT를 하면 당장 수업을 답이 나올지 모르지만 이렇게 쌓이는 게 없고, 챗은 그때마다 그 문제에 따라서 최적화를 한 프로그램이 나오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에는 내 프로그램의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챗GPT로 프로그램을 짜면은 특징이 없고 그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학생조차도 자기 프로그램의 특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수업자가 이제 이 수업을 하는데 프로그램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챗GPT로 계속 내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 교수님이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다 자르고 그렇게 난 학생들한테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수업할 때 앞에 나와서 직접 짜보라고 합니다. 예, 그럼 못 짜고 컴퓨터 못 짜면 그때 이제 챗GPT의 어떤 너가 챗GPT를 공부했을 경우에 너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고 그런데 결국은 깊은 거는 챗GPT가 더 잘 짤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 그렇지만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좀 알아야지만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부 정보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통계 모델을 이용해서 다양한 패키지가 있잖아요. 네. 다양한 패키지에서 돌려서 결과가 나오는 걸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제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잘 다루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사회 교육이라는 게 학교에서 우리가 독점하고 있으니까 애들 하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우리가 그걸 다 할 수 있는데 괜히 사람을 일을 시켜서 할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서 잘 해석하고 잘 할 수만 있으면 되는 그런 중심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그 밑바닥부터 패스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또 나중에 실무 세계에 나가서 자기가 직접 짜보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그 사람을 진짜 잘 짜면 자기 프로그램을 만들 거 아니에요. 인공지능 프로그램. 그런 게 더 유익하지.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운 애들과 나중에 그냥 실질을 통해서 배운 애들의 결과가 나중에 어른이어서 실무생에 나가서 얼마나 차이가 날지에 대해서 좀. 저는 그 교육에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부수적이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학부에서는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거든요. 학부생들이 4학년 배운 내용이라는 게 깊어봤자 개발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대학 수준에서는 무조건 챗GPT를 활용해서 하는 거는 반대. 그 정도 수준 정도는 짜야지만 나중에 개발자는 그거의 몇 배의 수준을 가지고 와야 돼. 그 정도는 나중에 개발 단계에서는 챗GPT 도움을 얼마든지 받아도 왜냐면 그걸 구별하고 어떻게 성능이 좋은지 그 분석한 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그걸 다룰 수 있지만 학부 때부터 시작 때부터 챗을 활용한 거는 그 걷지 못하고 그냥 인간으로 봤을 때 걷지 못하고 머리만 커지는 그런 좀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 때는 무조건 챗을 배제하는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진짜 중요합니다. 예. 교육 그런 가이드라인 제시할 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넣어주시면 좋네. 결과는 정책을 넣어주시면. 아 그렇네요. 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